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대단했습니다. 명동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역까지 행진을 했죠. 그리고 서울역에서 큰 집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경찰 추산만 4,000명이라는데 실제로는 10,0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래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그리고 부정선거 축출을 외치고, 또 중국 등 이 친북, 친중, 이 좌파들 척결을 외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스탄 대사가 또 연설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이 뜨거웠고 그 내용이 또 폭발적입니다. 모스탄 대사는 오늘 1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저것들이 모스탄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모스탄 대사가 들어오니까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라는 등 난리를 떨었습니다만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고 모스탄의 모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또 민주당은 모스탄에 대해서 그냥 닥쳤던 개치붕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모스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야말로 모스탄말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어떤 전선에 서 있는 전사입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다는 것은 세계의 인권 유린 사항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암행어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암행어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폭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등등을 이제 속속들이 보고서 출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스탄이 가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모스탄이 가면 글 쓰고 말하고 연설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스탄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탄이 또 대단한 건 뭐냐면 모스탄의 친구들입니다. 모스탄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스탄 일컬어지는 모스탄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고든창이라든지 지금 여러 사람이 우리 국제선거감사단으로 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스탄의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탄 뒤에는 사실 말이죠, 애니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애니첸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그야말로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애니첸이 사실상 미국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갑부일 뿐만 아니라 애니첸은 굉장히 자유주의에 신봉을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애니첸은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그렇게 또 믿는 지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스탄 뒤에 또 애니첸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탄이라든가 국제선거감시단이라든가 또 트럼프까지도 사실상 애니첸의 어떤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또 뭐 일개 또 미국 국무부의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도 모스탄은 뭡니까? 미국 리버티대 교수 아닙니까? 로스쿨 교수예요.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대사예요. 그리고 한번 대사는 임명이 되면 그 대사라고 하는 그 역할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대사였던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의 신분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트럼프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모스탄이 이미 주한미 대사로 사실상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허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 데일리에 있다가 저번에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 개입을 보도했다가 지금 뭐 수사까지 받고 그랬던 허겸 기자가 새로운 또 그 신문을 창간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실하게 지금 아직까지 다른 매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모스탄이 주한미 대사로 올 가능성은 당연히 아직도 유효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스탄 대사가, 이렇게 대단한 모스탄 대사가 그야말로 어제 또 연설을 했습니다. 모스탄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모스탄의 연설 전문을 여러분께 정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에는 정당한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가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북한은 그 인구수가 2,500만 명인데 자기의 자국민들을 상대로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정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 문장이라도 한다면 강제 수용소에 처할 위기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북한에서는 말이죠. 인구 2,500만 명인데 1,500만 명이 죽었고 북한에 대해서 그 정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강제 수용소에 가거나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보에 대해 북한의 정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정보를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권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북한의 그 3대 세습은 그들을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며 그리고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나라를 나가는 것이 아주 강력한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가다가 걸리게 된다면 당신은 강제 수용소에 처해지거나 죽음의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출하다가는 죽거나 강제 수용소에 간다. 그 나라를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탈북한 모든 북한 사람들을 다시금 북한으로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고자 하는 결정이 역시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탈북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암세포 덩어리 리더로 통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모든 조직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안 좋은 암세포 덩어리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의 목숨을 뺏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국민들을 상대로 매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엔 자기의 국민들의 피가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 또한 그 피에 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듣고 십자가를 지니고 K-팝을 듣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국민들을 상대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탄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연구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가장 핍박을 하는 나라는 북한이 늘 1등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들을 따르지 않는 파룬공이나 티벳 그리고 소수민족계의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어떠한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발자취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그러한 중국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재구속할 것이라는 그러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구속적 부심이 기각된 걸 말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감옥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지금 모스탄의 지금 예침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제3차 대전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중동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고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군사 기지들이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정국을 아십니까? 북한과 대한민국,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개의 군사 기지들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지금 실질적인 연습과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지금 침공설이 파다하다는 거죠. 현재 북한은 어떠한 목표들이 있냐면 미국이 더 이상 곧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윤석열이 우리 실질적인 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을 적이라고 하는 자가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현재 이재명 정권은 반미 친중 친북 정권입니다. 현재 미국으로 간 대한민국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자라고 부른 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과연 좋아할까요?
이 정권의 국무총리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14번째 지방자치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야, 이런 것까지 알고 있네요. 야, 미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의 14번째 지방자치주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의 속국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한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 50배나 큰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한다면 저는 과연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당신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실제 리더와 실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시고 이런 자리에서 나와 싸워주신다면 상황은 바뀌고 역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5%만 평화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퍼센트는 바다에 있는 소금의 퍼센트와 비례합니다. 소금은 어떠한 것을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국민 3.5%가 깨끗하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 나라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깨끗이 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소금물이 3.5%가 있어가지고 바다에 소금이 3.5%가 있어가지고 바다가 썩지 않듯이 대한민국의 3.5%의 국민만 정말 깨어 있다면 애국자라면 대한민국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너무나도 용감하고 애국적인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싸움이 저를 끊임없이 감동시켜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위협에 처했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워주신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롤모델과 예시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같이 도덕적인 인품을 가진 리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공공의 이익을 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정권은 어떤 인품의 사람입니까? 현재 정권은 여러분 애국자들을 위해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앉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는 또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왜 대체 자살한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은 조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재판이 아닌 이상 어떠한 소송 또한 제기될 수 없다고요. 이것은 어떤 조사를 하기도 전에 결과를 이미 정해버리는 이상한 법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안동댐 사건에서 얘기를 한 후에 대체 국회에서는 어떠한 아동에 대한 살인 사건에 반응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모스탄이 안동댐 얘기하니까 무슨 뭐 아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대체 이런 미친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된 것입니까?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을 수단 삼아 여러분과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살인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시고 또 시간이 있는 동안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싸우시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그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후손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Rise up, 일어나라. 당장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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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끈기가 강하다고요. 베트남 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들은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싶다면 대한민국 해병대와 같이 붙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그 강인함과 인내력을 보여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50년 동안 한국은 중국, 일본과 같은 외부 세력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대한민국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당시 여기서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4강까지 진출하여 많은 세계의 강자들을 다 꺾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대한민국 분들의 열정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보기에 그것들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그 당시의 축구 경기보다 너무나도 중대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를 끝까지 싸워 지켜낼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결의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을 다 합쳐서 지금 당장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다음에 베네수엘라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홍콩처럼 변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2의 쿠바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북한의 지배 아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중국 공산당 밑에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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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미국으로 출국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지를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저희 심장 안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한미동맹이 피와 철로 세워진 그 한미동맹이 악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진실하시며 어떠한 경우도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이것이 우리 몰산 대사의 전문입니다. 지금 연설문 전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동댐 사건을 얘기했고 왜 이재명 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이를 조사해야 된다고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몰산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특별히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많은 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강신엽 TV입니다.